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못 나오셨네요? 식사가 아니다 끝났나? 오시고 계십니다. 오시고 있겠다. 네. 네, 오늘은 그냥 보는 대로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보는 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보는 대로 보인다는 것은 의미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원하는 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을 사러 가게를 가는 동안에는 생각이 신발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가? 메이크를 신고 있는지 또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 나는 그럼 어떤 신발을 사야 될 건지 자기가 거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또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출근하면 세상이 좀 더 맑아 보이고 날씨도 좋아 보이고 또 늘 다니던 길인데 저렇게 이쁜 곳이 저기 있었던가? 오늘은 유독 이쁜 곳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날은 안 좋은 것은 눈에도 잘 안 띄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보는 대로 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이해하는 만큼만 보이는 거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건 안 보여요. 아무리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한의학을 배웠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모르잖아요. 아는 만큼 하고 싶고 또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은 있지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는 만큼 영향껏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그 현수막 보니까 그 타이어 판매하는 곳에서 신발보다 싸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렇게 신발보다 싸면 과연 저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타이어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본 것이 있어서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타이어 하나에 17만 원, 또 비싼 거는 뭐 20 몇만 원 이러다가 아니 신발보다 싸다면서요 그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요즘 신발이 한 켤레 얼마인지 알아요? 글쎄요? 그랬더니 이게 보통 뭐 30만 원, 40만 원 운동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발을 살 때 만 원, 2만 원 이렇게 시장에서 좀 이게 괜찮아 보이고 내 발에 맞는 걸 우선으로 사지 뭐 메이커를 산다거나 뭐 좋은 걸 산다고 뭐 자랑하기 위해서도 멋진 걸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실용적인 거 이런 거 위주로 사다 보니까 그렇게 비싼 걸 안 사죠.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는 신발 값은 뭐 1, 2만 원 비싸봐야 뭐 한 5만 원, 5, 6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보다 싸다고 그랬으니까 그 집에 가서 한 5만 원 밑으로 하는가 하고 갔더니 그걸 뭐냐면 자기가 아는 만큼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아는 만큼 아는 것이 그 가게를 거치면서 넓어졌죠. 그럼 제가 이제 신발보다 싸다고 해도 그 운동화 값보다 싸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지 않겠죠. 이미 거기서 내가 알아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졌으면 그 아는 것이 조금씩 넓어져요. 그런데 그걸 몰랐을 때는 자기의 아는 만큼 자기의 역량껏 그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는 대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 거냐? 첫째는 진실을 보자. 진실이 반대는 뭐일까요? 진실의 반대로 우리가 거짓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실의 반대는 망각이다. 왜냐하면 진실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싶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딱 맞닥뜨려서 그것을 대하기가 두려운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짓이라고 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진실의 반대는 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실은 기쁨만이 아니고 슬픔 그리고 아픔마저도 포함을 해요. 우리가 꼭 자기가 좋은 것, 멋진 것, 잘된 것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잘 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프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일이 잘 안 돼서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게 잘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들이 다 나한테 일어나는 진실이에요. 근데 꼭 잘된 일, 좋은 일로만 드러내고 싶어하고 잘 안 된 일, 슬프고 괴로운 일들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망각이라고 합니다. 대성경 전반권 9장에 보면 근래 인심을 보면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 오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 이런 사람들이 다 세상에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낫도깨비다. 도깨비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낮에도 활동하는 도깨비. 이 세상을 속이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무리를 낫도깨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실되게 살도록 했는데, 프랑스 소설가 기드 모파상이 쓴 단편 소설 보면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아름답지만 생활이 넉넉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친구는 좀 잘 살아요. 그러니까 늘 비교가 되고 그 상류층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늘 부러워하고. 그 자기가 인물도 괜찮고 이러기 때문에 나도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내가 저쪽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파티가 있어서 가려는데 딱 자기가 이렇게 폼나게 하고 갈 수 있는 목걸이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목걸이를 빌렸는데 진주 목걸이를 딱 빌렸어요. 그래갖고 그 목걸이를 탁 차고 가서 그 파티에 가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멋지게 옷을 입고 탁 자신있게 이렇게 몸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파티에 주인공처럼 탁 드러나게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취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보니까 목걸이가 사라지고, 그 친구한테 이게 빌렸는데 이걸 돌려주려고 생각하니까 이걸 잊어버렸다는 말도 못하고, 이걸 고치려고 뭐가 고장나서 고치려고 잠시 막혔다 이거 시간을 이렇게 늦추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거기 뭐 목걸이하고 비슷한 종류로 골라서 자기가 목걸이를 해서 친구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그 목걸이 빚을 갚기 위해서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겨우 이제 그 빚을 다 갚았는데 자기 모습이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끔 완전 초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빚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 줄 때가 됐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이래 갖고 잊어버리고 그걸 대신 비슷한 걸로 해서 내가 갖다 줬다.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건 모조품인데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냐. 그러니까 자기의 허영, 자기가 상류층으로 가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것을 친구에게 빌렸던 것을 모조품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사실 진짜인 줄 알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자기의 부리고 싶은 그 허영을 채우는 그 욕심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런 생활이다. 예쁜 것만 있으면은 그 예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있고 예쁜 것도 있어야 그 중에서 예쁜 것이 돋보이는 거고, 우리가 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지난 다음에 자기를 찾아야 그 진실이 더 빛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를 감추고 자기가 없는데 그걸 꾸미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세월을 보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그런 생활은 자기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생활. 그것은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또 보는 대로 보인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봐야 하나? 현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현재를 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간 이것도 되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현재를 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갖고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는, 또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면서 자기가 불안에 떨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현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 일을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런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휴대폰 나오기 전에 삐삐 있었죠? 삐삐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삐삐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삐삐가 휴대폰이 나오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것이다. 그래서 휴대폰이 나오면서 다 회사가 다 망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다 잊혀졌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삐삐 회사가 지금은 더 잘 나간다. 왜냐? 그 카페에 가면은 진동벨 있죠? 그 진동벨이 삐삐 회사에서 변화돼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삐삐가 휴대폰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안 찾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발전이 없다 그러고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해버렸으면 그 회사는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장기, 이거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그런 진동벨,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낸 그 가능성을 살려서 훨씬 더 회사가 잘 나간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거, 미래에 내가 이루지 못할 이런 걱정들로만 살면서 현재에 살고 있는 자기의 주어진 선물, 나에 대한 나라고 하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놓치고 산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하현우 씨가 부른 돌덩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세상, 유독 나에게만 모진 세상, 모두가 돌아서고 비웃으며 아프게 한 세상이지만 시들고 적는 세상 이치에 나를 가두지 않고 스스로 내가 틀려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여기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깨지고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다이아몬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가 다이아몬드인데 자기가 다이아몬드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남들이 무시하니까 나도 그냥 평범한 돌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내방치하고 나를 활용할지 못해.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 현재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모두가 현재를 살지만 누구나 이 현재를 선물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현재로, 보물로 나의 가치를 찾는 사람이 현재를 볼 수 있고 자기의 가치를 무한한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을 찾는 사람이죠. 셋째는 행복을 보자.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라면 이왕이면 행복을 보자. 자기가 불행을 보는 사람은 불행만 보여요. 행복을 보는 사람은 행복만 보여요. 자기가 어느 쪽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눈은 항상 앞을 향해 있어요. 향해 있는데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 동쪽을 보고 있으면 동쪽이 보이는 거죠. 서쪽을 보면 서쪽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을 보면 행복이 보이는 거고 불행을 보면 불행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보고 있습니까?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불행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계속 불행을 보면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봐야 돼요. 불행을 보면서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는 것은 불행을 볼 뿐이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 보려면 행복을 봐야 돼요.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점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점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같은 직장 동료 중에서도 딱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잘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이거 잘하더라. 야 너는 이것도 잘하더라. 계속 그 잘하는 것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너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계속 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잘하는 것, 행복도 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밖에 볼 수 없는 사람.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나도 그만큼 행복해진다.
우리 원불교 선진 중에서 동타원 조전권 선진님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밥을 차려드리면 밥이 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이제 질게 돼요. 밥이 좀 질면 야, 참 이게 밥이 촉촉해서 좋다. 그러면 밥을 좀 되게 해줘. 그러면 야, 꼬들꼬들해서 좋다. 그러니까 밥이 항상 맛있게 내 입맛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점을 발견하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럼 똑같은 밥을 먹는데 이게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 질다고 불평불만하면서 먹으면 밥 맛이 있겠어요? 없어요. 되다고 불평불만하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미 내 앞에 있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밥 해줄 때는 뭐 질게도 해주고 되게도 해주지만 이미 내가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먹는 내 밥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이 밥맛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스승날이었는데 제자들이 모여갖고 선생님 모시고 식사하면서 한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어서는 잘 몰랐는데 나이 먹으면 좀 나을 줄 알았다. 근데 나이 먹는 것이 쉽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이 먹는 게 쉽지 않냐? 젊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나이가 드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나이를 자기가 먹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일,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나이 든 사람한테 왜 나이 먹고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나이가 들고 책임질 나이가 됐을 때는 위에다가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얘기할 수 없어요. 또 그 밑에 사람에게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몫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면 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나이를 드시면서 점점 여기저기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살아가요. 또 베풀면서 살아가고 자기가 열이 아프면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얘기하지 열을 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책임을 질 나이가 되고 스스로 감당해야 될 자기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힘든 것을 보면 힘든 것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그 속에서도 즐겁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대로 보이는데 뭘 보냐, 진실을 봐야 하고 또 현재를 봐서 나의 무한한 가능성, 가치를 살리면서 살아야 하고 이왕 볼 거면 행복을 바라볼 수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행복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조금 더 행복해 보이고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보는 대로 보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